제가 있는 제가 있는 천안은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아침에 굉장히 싸늘했는데, 저녁, 오후가 되니까 다시 또 습해지고 좀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내일 하루만 더 근무를 하면,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황금 연휴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화요 특강이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또 하나를 자리 잡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김효수 대표님 저희가 벌써 화요 특강이 몇 회째지요? 100회가 넘은 건 이미 알고 있고요. 195회입니다. 5번 모질란 200회네요. 굉장히 좀 뜻깊은 나이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그 저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영수 대표님 하면 낭독에 대한 낭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온라인상에서 김영숙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 간단하게 김영숙 작가님 작가이며 또 교수이시면서 그리고 또 십시일강의 대표를 맡고 계신 저희 김영숙 대표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이제 저와 김혁수 대표님이 어떤, 인연이 된 이야기를 잠깐 하자고 하면요. 저는 김혁수 대표님을 만나서 제 평생 숙제였던 말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김혁수 대표님을 만났고요.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만났고요. 그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낭독이었어요. 제가 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책을 저의 첫 책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김현수 대표님을 만났고 그때 전 여기저기서 많은 강연을 하고 있을 왜 아무 때였는데요. 소리 안 들리지? 안 들리시나요? 나갔다 오셔야 돼요. 아,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다른 들려요. 분,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낭독을 만났고 저에게 가장 컴플렉스였던 우리말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그것이 스피치 학원을 다녀도 안 됐고,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도 안 됐던 것이 정말 딱 낭독을 6개월 했더니 그것도 오래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당시 때는 꼬박꼬박 30분씩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금에서 저는 어떤 강연을 해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저희 그 김현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낭독회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영광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혹시 아나운서 공부를 하지 않았냐라는 찬사를 주실 만큼 제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 현재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윤재 작가님 책을 매일 폴러리에 올리고 있어요. 벌써 그게 오늘 제 기억으로는 268일차가 됐더라고요. 제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느 한 가지를 시작해서 비록 1분이었지만 꾸준히 해왔을 때 저에게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했지만 저의 일반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김영수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낭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고 또 그 낭독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변화를 하셨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화면 켜주시고요. 귀를 쫑긋 여시고 오늘 좀 피곤하셨을 텐데 그 피로감을 집중력으로 한번 몰입을 해서 1시간 잘 듣고 여러분 통장 잔고에 공 하나씩이 늘어난다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눈은 크게 뜨시고 귀는 활짝 열으시고요. 마음은 차분히 내려놓으시면서 저희 오늘 195회 십시일강 화요특강을 준비해 주신 김영수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최설인 대표님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설인 대표님과의 인연이 저가 낭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가 개족산에서 처음 만났는데 노란색 점퍼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셋의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고 아름다웠죠. 그 인연이 계속 지속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낭독을 시작하고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어디 가서 숨기 바빴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놀랍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가운 얼굴들 오셨네요. 우리 윤희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리면은 오디오 컴퓨터 소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17강 195회 공개 특강 9월 26일 밤 8시입니다. 낭독이 왜 그녀의 사명이 되었을까요? 꽃보다도 아름다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박수로 힘차게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을 시작하고 얼굴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시작하기 전의 모습은 좀 아줌마 스타일. 그래서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땐가요? 그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저를 부산에 울산으로 초대를 해서 제 머리를 만져주셨어요. 얼마나 촌스러웠으면. 그리고 맛있는 식사 대접과 함께 여행을 즐겼죠. 감사한 사연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이 왜 저의 사명이 되었을까요? 그 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저의 사명이 된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돕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환경을 떠나서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름이 많네요. 장디꿈도 있고 십시일강도 있고 십시이강도 있고 인생 아나운서도 있고 이름이 많아요. 이 이름대로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라디오 녹화를 하고 왔거든요. 가을 노래, 이혜인님의 가을, 네, 박광수 작가? 가수죠. 가수의 나는 가을이 좋다.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노래 이혜인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높아가고 마음은 깊어가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 행복한 나무여. 바람이여 슬프지 않아도 안으로 고이는 눈물은 그리움 때문인가. 가을이 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리고 멀리 있는 친구가 보고 싶고 죄 없이 눈이 맑았던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고 싶네. 친구여, 너와 나의 사이에도 말보다는 소리 없는 강이 흐르게. 이제는 우리 더욱 고독해져야겠구나. 남은 시간 아꼈으며 언젠가 떠날 채비를 서서히 해야겠구나. 잎이 질 때마다 한 움큼의 시들을 쏟아내는 나무여 바람.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어느새 감기 기운처럼 스며드는 가을. 하늘은 높아가고 기도는 깊어가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이란 가을 노래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오늘 아,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이 안 나오는데, 낭독을 함께 했던 음, 그분이 계세요. 제가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른 작가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낭독했던 팀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깜짝이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 떠날지를 알지 못하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가을 노래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그냥 눈으로 읽었다면 이분이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이 동화되어서 그분이 오늘 추천을 했다는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만남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코끝이 찡했나요? 네, 이것은 그분의 동생이 김형숙, 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작년에 가을에 만났을 때 지어준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하는 목소리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색이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형형색색 무지개빛 희망을 드릴게요. 숙명 같은 저와 만남을 통해 꿈과 행복의 문을 열어드려요. 금색이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형형색색 무지개 빛 희망을 드릴게요. 숙명 같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 꿈과 행복의 문을 열어드려요. 자, 이것을요, 그분 동생이 지어줬어요. 김영수 대표님, 만나서 너무 반갑다. 얘도 막 지어줘, 얼른.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를 보냈는데, 시인이다 보니까 또 그 동생도 작문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금색이, 저는 김가마만 생각했는데 이걸 금으로 바꾸더라고요. 금색이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는 인생 아나운서. 물론 여기서 제가 또 말을 바꿨죠. 단어를 바꾸긴 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또 작년 가을에 만났을 때 올해 봄에도 만났던 것 같은데 참 아쉽죠? 금색이 빛 저는 낭디꼼입니다.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뒷설독으로 자신을 브랜딩해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메신저예요. 제가 낭독 메신저가 되어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년 전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의 무기력했던 삶이 거지 같았던,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저의 삶이었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회사도 정착을 못하고 길어야 3년. 그것도 사장님이 일은 정말 잘하거든요. 일은 잘하니까 그만두면 불러오고. 그래서 3년을 겨우 버텼어요. 그랬던 제가 이 낭독을 만나면서 이 낭독이 저의 사명이 되어서 지금 미친 듯이 낭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낭독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낭독을 만나면서 강사에서 작가로 변신을 했어요. 이 글 쓰는 삶이 그리고 글을 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NCS 고용노동부 강사이면서 또 열린사이버대학교 전에 특임교수였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이면서 평생교육사, 그리고 낭독독서 지도사죠. 국가 자격증이 더 많습니다. 우리 최설은 대표님이 저를 아주 예쁘게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함께 전자책도 성공을 부르는 마법의 낭독. 그래서 책도 함께 공저를 했습니다. 제가 전자책 공저를 하고 있는데요. 한 명만 더 모집을 합니다. 한 명 자리 남았습니다. 저는 갈게요. 네? 제가 그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셉니다. 11권의 작가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카드 뉴스를 쓴 책도 있고 작년에 저에게 준 선물 일본에 갔다 와서 여행을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낭디꿈들과 낭독하는 멤버들과 함께 공저를 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낭독이라는 크루즈를 탔잖아요. 근데 이 낭독가들과 함께 책을 쓰고 함께 소리를 듣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낭독하면 미션이 많은데 이 미션들을 우리가 이 책 속에 다 담은 거예요.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국제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시행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티필드 애저얼 펀더멘탈. 우리 최선희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발음이 어려워요. 저 이름을 잘못해서 형숙김이 됐어요. 김형숙이 돼야 하는데. Microsoft Certified Azure Fundamentals. 감사합니다. 역시 영어 강사님이라 읽는 게 틀리죠. 저는 이게 700점이 돼야지 합격인데요. 794점을 맞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 900 인공지능에 대한 시험을 본 거죠. 올해 가장 큰 수학입니다. 오늘 목차를 보니까 행복에 빠지는 소리 낭독, 좋은 목소리 만들기, 낭디꿈 명작소. 여러분은 낭디꿈 명작소를 꼭 보고 가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낭디꿈 명작소 때문에 무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낭디꿈 명작소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기 쉬운 발음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힘이 네. 약하다. 오호. 배를 합해서 조급하게 떡하고 밥하고 먹다. 가슴이 답답하다. 네. 우리 이내성우 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음수거 힘이 약하다. 넷을 합해서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맞는 거예요. 네. 힘이 약하다. 조급하게 네, 조급하게. 떡하고 밥하고 먹다. 떡하고 밥하고. 밥하고 네,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이러한 발음 공부가 필수죠. 떡하고 밥하고 먹다를 떡하고 밥하고 먹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떡하고 밥하고. 잘못하기 쉬운 발음을 제가 몇 개 골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다. 네, 졸업이 아니라 졸업하다. 네, 아주 만족하다. 네, 아주 만족하다. 만족이 모욕을 버리자. 네, 모욕을 버리자. 자, 통지서가 나야 왔다. 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 이내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다. 아주 만족하다. 물욕을 버리자. 다시 통지서가 날아왔다. 참을성이 필요하다. 네, 무욕이 아니라 무욕이죠. 무욕을 버리자. 참을성이 필요하다.
잘못하기 쉬운 발음. 그는 키가 길게 작다. 이 작다 옆에 작과 따와 사이에 이 콜론은 길게 장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방이 무척 좁다. 좁다, 좁다. 여기 민영 성우님은 이것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좁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맞는 좁다. 거고, 가위표는 X인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있다. 네, 연필이, 부러지다. 민수는 힘이 세다. 세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전의 명사는 좀 장음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아듣기에 쉽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불법 주차는 단속의 의 대상이다. 대상이다. 거기 이것은 저것과 다른 물건이다.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 것은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해요. 이것은 이 은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옷으로 이것은 창고에 저것과 다른 물건이다. 네, 창고에 곡식을 싸두다. 네, 그만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작성하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에 빠지는 소리 낭독. 메신저로 살면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백만장자 메신저의 브랜든 버처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나는 어떠한 메신저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메신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낭독이라는 메신저로 살고 있죠. 나의 삶이 낭독을 통해서 의미가 없던 삶이 어찌 보면 정말 하잘것없는 인생이었던 들풀에 밟히고 다녔던 질경이 같은 인생이 낭독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180도 바뀌어버린 인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물질적인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인생. 네,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네. 따라오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의미 네. 없는 삶은 시간 낭비와도 같죠. 물질적인 만족을 쫓는 사람은 쫓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오픈톡방에서 광고하다 보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300만 원, 뭐 몇천을 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벌고 있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라는 수익하에 몇천을 번다는 말에 몇백을 번다는 말에 혹해서 가죠. 네. 가고 나면은 정말 통장 때문에 통장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변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 강사였어요. 십시일강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낭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가 사회복지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팀장이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말만 쏟아내면 그냥 막 사람의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정신병에 왜 걸리는지 그곳에서 알았어요. 와, 정신병이 이래서 걸리는구나.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지 그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 민영 대표님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낭독시대 책을 보고 저를 찾아왔잖아요. 저 네. 민영 대표님 그 한 사람을 살린 거죠. 근데 저를 살려준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분인 거죠. 울산에 네. 살고 계신 이분이 저를 살렸고 그로 인해서 제가 낭독
메신저로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분 때문에 제가 낭독하는 강사가 되었어요. 낭독으로 강의를 하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일기는 언제 썼어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문제는 안 풀고 수학 책에다가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꿀밤을 줬어요. 이놈아! 이러면서. 근데 혼나지는 않았는데 문제를 풀어야지 시를 쓰면 어떡하니?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저는 이제 손 놓고 살았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읽지 않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중에서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요, 낭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낭독시대 책을 쓰고서 얼마나 읽었는지, 소리내어 읽었는지 정말 여러분도 한번 써보고 자기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권씩을 소리내어서 계속 를 하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도 책 쓴 사람, 야, 그 책 뭐, 아유,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아무나 절대로 못 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책 쓰는 작가가 되었고요. 낭독회를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낭독의 날입니다. 오디오 크리에이터 작가가 되었고요. 낭독 작가가 되었고,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회사를 설립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또 제가 아래로 내려가면요,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끌어줘요. 또 잠실에서 낭독을 시작했던 우리 정땡 대표님 때문에 제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서린 대표님을 만난 거죠. 자, 백만장자 선언문, 우리 이내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만장자 선언문.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 자산이 복리로 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며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저는 파이팅. 공동 모임을 하면서 낭독 파이팅 끝나는 시간에 자기 말이 끝나면 낭독 파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낭독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낭독을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방법을 아시면 돼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여러분은 낭독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채팅방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는 낭독으로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제가요, 이 AI 900 액처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진행하는 이 시험을 어렵잖아요. 저도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나는 합격할 거야, 붙을 거야, 붙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붙었잖아요. 내가 글을 쓰면 쓰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김정훈님, 나는 낭독으로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선을 타고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선서하건대 크루즈선을 타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크루즈선을 타고 항해를 하면서 낭독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다녀야겠어요. 아, 제가 뜬금없이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가능한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산타와 웨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그 대표님과 함께 라디오 진행을 했는데 그럴 날이 옵니다. 저는 낭디꿈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희경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낭디꾼 선언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낭디꾼 메신저 정민형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가 하겠습니다. 라디오 상태가 안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나의 사명은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네, 자연의 소리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묵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발음 및 억양 연습이 부족해요. 그리고 읽을 때 실수를 하게 되죠.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낭독을 하면은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할 때의 뇌는 이 파이가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는데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의 뇌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어린아이에게조차 태블릿을 주고서 영상을 보라고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 지금 뇌가 다 다쳐버려요. 다쳐버린 뇌는 창조성이 없어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창의적인 발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천자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리내어서 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얼굴은 쪼그라들고 입 구강 구조는 변해버리고 제가 호흡의 기술 건강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 얼굴 모형이 70대 이상 변형이 일어난대요. 우리 몸은 성장은 20대에 멈춘다고 하는데 얼굴의 변형은 70대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풍속화의 거장 단원 넘어가도록 김홍도의 하겠습니다. 서당도인데 서당에서 책 읽는 모습,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우리는 소리내어서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가의 마음과 감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 6기인가요? 그걸 하면서 낭독 6기? 그 과정을 하면서 미팅을 하러 왔는데 그 대표님이 그 선생님이 낭독실에 책을 베고자 하고 껴안고자 하고 막 저를 만나려는 기쁨에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이 책이 뭐라고 막 베고자 하고 안고자 하고 막 잠을 설쳤어요. 대표님이 이 책을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는데 제가 다 감동이었어요. 낭독은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목소리, 억양, 강세 조절을 해서 읽어줘야 합니다. 낭독의 장점이요. 많죠. 글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또 저처럼 말을 잘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네. 때부터 노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뒤에 숨기 바빴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내 목소리를 누가 들으려 치면 숨었어요. 친척들이 와도 숨었어. 나중에 갈 때 스며시 나와가지고 이 눈물 찔찔 이런 아이였거든요. 네. 그런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 낭독 덕분에 바뀐 거죠. 이 조선시대에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기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팟빵, 또 오디오 클립, 뭐 폴러리, 아니면 풀로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책을 들고 이야기꾼들이 몰려들었죠. 근데 인쇄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 한 구석에서 또 동네 아녀자들에게 불려가서 책을 낭독을 해줬죠.
여러분, 저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낭독 교육이요. 네, 낭독 교육, 낭독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내일 네. 모레면 추석 명절이 연휴가 꼈는데요. 국군의 날이 있고 개천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살고 싶어 했던 그 시대, 그 시간에 우리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들이 우리를 네. 지켜줬죠. 그러면 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죠.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고 가정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이민족이죠. 대한민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 희경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의 뒤를 쫓고 있는 우리 서린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낭독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여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낭독하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을 만들자. 2021년 8월 6일 한국 십시일강 예술교육협회 김형숙. 감사합니다. 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과 발성, 발음을 익혀서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길러야 해요. 그래야 독서 강국을 만들 수 있죠. 유태인을 학살시켰는데도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노벨문학상을 휩쓰는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에 구독을 담고 하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던 거죠. 좋은 목소리 내는 방법인데요. 낭독하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을 해줘야겠죠. 지금 40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의 기본은 복식호흡이에요. 이 복식호흡,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보냅니다.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죠. 이 배 호흡만 해도 똥뱃살이 빠져요. 자, 바른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는 거죠. 자, 발성은 우리 민영 대표님이 이 연습을 아주 잘해요. 네. 입을 크게 벌려서 아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네. 혀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 목의 아치가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명 훈련하기에, 발성 훈련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목소리의 놀라운 비밀. 목소리는 좋은 발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발음이 현찮으면은 좋은 목소리일지언정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목소리 정말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진짜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목소리는 좋은데 전달력이 떨어져. 그게 어떻게 좋은 목소리예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목소리만 좋아서는 안 되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하겠죠. 이 호스력에 있는 목소리가 조용필의 사부합창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날씨에 민감해요. 오늘 습도가 좋잖아요. 그죠? 적당히 내려서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목소리는 날씨에 아주 민감하고 우리가 기초 모음 이분도 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아, 이, 우, 네. 에, 오. 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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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우, 우, 에, 에, 오. 오. 이 연습만 잘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서린 대표님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무, 부, 뿌, 푸 입술 양수음이 붙어야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F 발음할 때 붙여줘야 하는 발음이 오, 무, 부, 뿌, 푸 이 발음입니다. 구강 구조에 보면은 혀가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하, 히읗 발음은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스타카토 연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발음이 있는데 그는 평생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뜻있는, 뜻있는 일을 했다. 뜻있는. 자, 김치, 아주 맛있다. 볶음밥, 볶음밥. 아, 아이를 아이를 무릎에 앉히다. 무릎에, 손끝으로 가리키다. 손끝으로, 여름날에 불볕더위. 불볕더위, 불볕더위.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은요, 쉬운 발음, 어려운 발음, 이렇게 있는데, 불볕더위. 그냥 읽으면, 같이 붙여서 읽으면 되거든요. 불볕더위. 네, 따로 하지 말고, 쾌유를 빕니다. 앞에 있는, 앞에 오가 들어가거나 의가 들어가는 발음은 정확하게 그 발음을 해줘야 되고, 조사에 만약에 여기처럼 여름날의 불볕더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조사의 의는 애로 읽어주면 들리는 게 편하게 들립니다. 여름날의 불볕더위, 여름날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이제 헷갈려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왜냐면 낭독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할 때 여름날의 불볕더위 하면은 애로 발음이 되어서 나와요. 다시 녹음을 했죠. 여름날의 불볕더위 하니까 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낭독할 때 한번 주의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목소리 채색은 긍정의 말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부정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관점도 틀려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김영수 대표 강의 잘하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뭐 매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한테는 매일 똑같은 걸로 들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긍정의 생각, 마음이 따뜻한 생각, 생기가 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찾고 만나는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더 크게 벌려서 발성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거울을 하나 옆에다 놓고 입을 크게 벌려서 연습을 하세요. 요번에 국이 네, 7, 8기? 9기?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복난 대표님이 이 거울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거울 큰 거. 그래서 와 이거 낭독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울을 들고 오셨다. 성견지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낭디꾼 명작소. 왜 제가 낭디꾼 명작소라고 지었을까요? 김영숙의 낭독시대 책에 보면은 미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미션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이 빨랐어요. 낭독만 했다면 아마 이렇게 성장이 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긍정학원문이죠. 우리가 매월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9월 달에는 감사일기. 우리 민영 대표님이 카페에 아주 잘 올리더라고요.
17강 단톡방에는 안 올리는데 카페에 잘 올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긍정 학원문을 하나를 한번 써보세요. 네, 김정우님 잘 듣고 계시는군요. 채팅방에 글을 써주는 거 보니까 잘 듣고 계세요. 이번에 네, 낭독 독서 모임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고요. 책의 제목은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삶을 조금 더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김정후님 맞습니다. 네, 긍정학원문 한 글자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낭독으로 선한 일을 하는 대법 부자다. 이 중에서 하나 똑같이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학원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0.1%씩 각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점을 찍는 것 같지만 그 점이 모여서 픽셀이라는 작은 점이 모여서 사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의 원리가 뭐냐면요. 픽셀이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거든요. 컴퓨터 학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픽셀이 알고 모르고 어떻게 사진이 모여서 사진으로 보일까 생각을 하시는데 점이에요. 점. 픽셀이 모여서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낭독의 왕자다. 좋아요. 긍정학원문 아주 좋죠. 네, 와우가 긍정학원문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나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주 멋져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한 줄 써볼게요. 17강에서 195회 낭독으로 공개 특강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최하는 AI 900 애적 국제자격증 취득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이킥 삼거리 진행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감사할까요? 네, 희경님, 나는 낭독하는 삶으로 축복받은 100억 부자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꿈은 현실이 되니까요. 한 분만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식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프렌즈에 와서 낭독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낭독으로 꿈을 키운 이야기가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멋지세요. 화요특강 195회 사회를 맡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낭독을 시도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물된 동사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물된 동사님. 자, 짝꿍을 칭찬하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을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칭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칭찬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칭찬을 하는 거죠. 한 줄씩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새벽 4시 55분 잠에서 깨어나 땡큐 챌린지를 진행한 나를 칭찬합니다. 이 시간 십시일강 특강에 참여한 분들을 칭찬합니다. 중국집에서 볶음밥 먹고 속이 편치 않아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빨리 헤어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은 아까, 네, 잠깐만요. 아까 제 거 감사일기를 안 읽으셨어요. 읽어드렸는데 이름을 안 불렀죠. 아, 네네. 일로 이끌어주신 김영숙 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님 감사해요.
정민영님의 용기가 항상 돋보입니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민영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정민영님처럼 참여를 하면 강사가 힘이 나는 거죠. 정민영 군의 진지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와우, 우리 민영 성우님 칭찬을 많이 받네요, 오늘.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지세요. 칭찬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낭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는 김영숙 대표님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낭독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웃어야 돼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요. 이 하가님을. 이순구 하가님 너무 좋아요. 웃는 그림만 그리세요. 웃는 그림만 그리는데 그분의 특색이 뭐예요? 입이 항상 이렇게 크게 그린다는 거. 여러분이 한박 웃음을 지을 때 여러분의 일도 아주 잘 풀려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세요. 십시일강에 보면 새벽마다 이 목원 대표님이 항상 셀카 사진을 올리잖아요. 미소는 뭐다, 웃음은 뭐다, 메시지와 함께.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돼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저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절 칭찬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디오 플랫폼으로 파이프라인 만들기, 팟빵, 플로, 팟캐스트, 폴러리 많이 있죠. 저는 여러 군데에 쌓아놓고 있어요. 장을 벌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군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팟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스튜디오도 있고 에피소드도 있고 플루도 있고 팟빵도 있고 합니다. 제가 이 폴러리가 PC에서 공유가 안 돼서 조금 불편해가지고 안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있죠. 지금 10장이 넘어갔죠. 네, 계속 쌓아놓고 있죠. 20장도 넘어갔네요.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은 무엇이 되냐면 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린 대표님이 낭독을 해서 이 폴러리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 폴러리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PC에도 공유가 안 된다는 거. 스마트폰에서 해야 되는데 또 이동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성장하는 오디오 컨텐츠 시장을 보세요. 팟캐스트가요. 연평균 31.3% 성장하고 있어요. 오디오북 시장 규모도 껑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소셜 오디오의 장점이 뭐예요? 눈과 손이 자유로워요. 귀로만 들으니까. 근데 유튜브나 영상을 볼 경우에는 계속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닫혀버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쳐다보면 바보같이 계속 그것만 쳐다봐. 이상하죠? 소셜 오디오의 장점은 내가 집안일을 하던 운동을 하던 자전거를 타던 지하철을 이용하던 누구를 만나러 갈 때든 언제든지 경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디오북 제작도 가능하죠. 자, 낭독은 기적을 일으키는 행운의 마법사예요. 저는 낭독을 만나서 저의 삶에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소곤소곤해야 돼. 저희가 너무 잘 싸운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몇 개월 전에 저희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막 진짜 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충동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지금은요, 제 짝꿍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침에 과일을 깎아놓고, 고구마를 구워놓고,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요. 제가 아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면 정말 죽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낭독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죠. 저희 영혼이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오늘 김영숙 대표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낭독을 한다고 얼마나 전쟁이 6.25 전쟁보다 심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거에 굴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그분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어찌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어찌하면 그래 이혼해. 난 이게 더 좋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낭독에 미치지 않았으면 이러한 현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낭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낭독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낭독은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좋네요. 낭독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 같은 사람이에요. 낭독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추억. 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구하기 힘든 책에서 골라왔어요. 구하기 힘든 책, 몇십만 원 하는 책에다가 가져왔는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는 법은 Y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시간에 김영수 대표의 강의를 듣고 있는가? 왜? 생각을 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맨. 생각을 비판으로 끌고 가지 않고 대안으로 끌고 가는 거죠. 생각을 비판으로 끌고 가지 않고 대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봐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시는 분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히 한다. 목표는 숫자로 기록해 주는 게 좋죠. 자료를 모은다. 전문 분야 사람과 의논을 한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한다. 한 주제로 여러 책을 읽는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산출하는데 저의 요인도 있겠죠. 일단은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선입견이 있죠. 우리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선입견으로 보죠. 키가 작네? 못생겼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외모부터 보고 판단을 하죠. 포기, 만족, 집착, 무관심, 경쟁의식 결여, 생존의식 결여, 생각이 없다. 생각 없이 이방저방 쫓아다니는 분들 많죠. 물론 자기가 필요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벅찬데도 막 쫓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관련된 분야의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부채질을 해줄 수 있는 강의를 들으셔요,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낭독을 생활화하세요. 제가 낭독을 시작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낭독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떠올라요. 낭독 독서 모임, 건강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죠. 낭독 독서 지도사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낭독은 행복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 펌프를 통해서 마중물이 계속 나왔죠.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계속 나왔어요. 낭독은 마르지 않는 그 생수예요, 생수. 펌프질하는 마중물이에요.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신감 있게 영업을 배로 올려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죠. 목소리로 수익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잖아요. 낭독 자격증 과정도 하고 이 무료 특강도 하고 외부 강의도 하고 낭독이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돈이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도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도전을 해보세요. 돈이 됩니다. 잘 되고 있어요. 나는 낭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해숙성우님, 낭독은 나에게 자신감이다. 우리 민영성우님, 낭독은 나에게 생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답입니다. 나는 낭독 전문가 김형숙입니다. 나는 낭독으로 행복한 나와 이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낭독은 나를 풍요롭고 성공한 삶의 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서린 대표님 채팅방에 자격증 과정 신청하기를 넣어놨어요. 이 낭독 자격증 과정은 2급하고 1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은 4주 과정이고요. 1급은 7주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서린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김현수 대표님 강의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느낌들은 후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요. 간단하게 저는 오늘 대표님이 하셨던 그 많은 언어들과 많은 경험들 중에서 초반에 사실 그 이해준 성우님 저랑 같이 낭독회도 하셨었고 봄에 같이 식사도 했었고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낭송을 잘하셨거든요. 그분의 낭송의 목소리가 오버랩 되면서 한박 웃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풍파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찡그리고 화를 내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슬픔을 이겨내면서 내 삶을 새롭게 한박 웃음의 그 한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웃음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것이 중심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항상 그 웃음, 미소, 내가 힘들 때, 우리가 산의 정상을 오를 때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쉬어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상에 오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는 영어 강사 28년차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 현재는 지금 모 대기업에서 안전 담당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저의 정체성은 김현수 대표님처럼 저도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인생 2막을 저희 낭독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낭독이라는 것이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최서린에게 낭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낭독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멘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낭독, 책을 읽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인문학, 고전을 좋아하는데 많은 그런 선현들의 좋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문제점을 찾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색 읽기라고 해서 마인드 파워 리딩, 내 마음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내가 책을 읽어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의 하드웨어는 저는 단연코 낭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책을 그냥 읽고 글로 쓰는 사람과 내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다시 작가의 의도를 내가 내 목소리를 읽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했을 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행동 교정이 일어나거든요. 책을 읽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학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가분수라 그래요. 머리만 크고 머리만 컸지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불균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한 권의 책을 읽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한 권의 책이 천 권의 또는 만 권의 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단연코 낭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낭독 독서 지도사 2급, 1급 다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하면 통장 잔고에 0이 하나씩이 붙어요. 저는 3년 전에 시작해서, 물론 그때도 저는 되게 많이 수익이 좋았고,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월천여사였어요. 정말 돈은 잘 벌었지만, 김효수 대표님이 아프지 마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떤 정점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하지 마요. 하지 마요. 목소리 맨날 캑캑거리고, 그렇게 월천여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웃으면서 즐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 인생 정말 저는 50억 부자 작가가 되고 싶은데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번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고 즐거운 1,000만 원을 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꾸준히 해왔는데 성과가 없다면, 저는 되게 많은 낭독들이 있고, 사실 저는 김효석 박사님이 하시는 그 스피치 300만 원씩 내고 한 8년 전, 10년 전에 그 스피치 강연도 들었었고요. 8년 전에 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도 노력을 해봤지만, 저의 발성이나 저의 말의 속도나 저의 퍼즐은 잘 생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딱 살이 뺐어요. 살을 빼고 나서 중요한 게 뭐죠? 유지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물론 못 빼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살은 빼줘요. 근데 진정한 다이어트 코치는 살을 빼주고 그 빼준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생활의 패턴을 바꿔주는 다이어트 코치가 진정한 코치거든요. 저는 그 또한 10년을 넘게 해왔어요. 제가 지금 현재 50대지만 제 몸과 제 건강 상태는 30대거든요. 이 비결은 남들이 다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 걸 제가 했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1분 낭독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길고 긴 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4주, 7주에서 여러분 통장 잔고가 변하신다면 해보시만 하지 않으세요?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저는 내노라는 성우들의 강연을 다 들어봤고요. 그분들의 책을 사서 읽어봤고요. 제가 단연코 김효수 대표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마 조배수 성우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말 속도가 얼마나 많이 느려지고 제가 강연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퀄리티가 높아졌는지는 저를 3년 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초기 제 강연을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사실 1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강연은 아깝지가 않거든요. 근데 100만 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생 회원이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추석 연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3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과연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저는 올 상반기에 6개월의 과정을 겪었고, 6개월 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저 바로 앞에 고를 남겨놓고 포기할까 했었어요. 근데 저를 살려준 거는 매일 1분 낭독 폴러리에 제가 하루 한 장 조윤재 선생님의 글을 매일 읽으면서 논어, 책은담, 사서 삼경 다 읽으면서 제가 매일 저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건 딱 1분의 힘이었거든요.
그 1분의 나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고전 속의 대화, 이것이 저를 마지막에 1등을 하게 할 수 있었던 또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목표를 했던 것들의 100%가 아닌 200%를 달성했거든요. 꼭 여러분도 김혁수 대표님의 강의가 정말 1급부터 아니면 이 강의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 모임 아니면 독서 모임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좋은 건 나누라고 하잖아요. 제가 나누어서 공 하나가 늘었고 제가 많은 발전을 했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김혁수 대표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베네핏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썼던 거 나에게 낭독은 돈그릇이다 라고 썼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연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돈은 들어온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시고자 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아마 제가 앞전에 그 돈은 너로부터라는 김종구님의 책을 잠깐 이 강연 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돈그릇과 명예와 시간은 그 사람이 또 있다.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딱 한 가지래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살을 뺄 수 있는데 살을 빼지 못하는 건 실행하지 않는 거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목전 앞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의 인생 이망의 목표는 50억 부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낭독은 그 50억 부자가 되기 위한 2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최서린에게서의 낭독은 돈그릇이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잘 들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혁수 강사님에게 뜨거운 박수, 혹시 박수가 안 되시면 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강연을 하지만 강사들에게 가장 좋은 건 피드백이에요. 좋은 말이든 또는 어떤 일침을 놓는 말이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강연에 몰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후기가 김혁수 대표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10시간에 듣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후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가면 좋겠죠. 12일에 낭디꾼 낭독회가 23년 10월 2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계족산에 가면 항토길이 있어요. 이 항토길을 걷고 또 낭독을 하고 여기 수도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때 너무 안 추웠으면 좋겠고 3년차 이곳에 갑니다. 이렇게 항토길이 잘 되어져 있어요. 대전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낭독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낭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박순애 대표님하고 최서린 대표님이 낭디꿈 지사를 가지고 계세요. 천안과 광주에. 여러분도 낭디꿈 지사로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격증가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앱테크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퀴키스타는 유튜브하고 비슷한 건데 1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퀴키스타를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일일 미션, 내가 일일 출석만 해도 돈을 줘요. 내가 한 명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비를 5,000원을 줍니다.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